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케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스케치업 초보이신 분들,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스케치업을 처음에 할 때 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얘기보다는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저의 생각이 이렇다 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생분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치업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는 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두께를 주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스케치업은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진한 색은 일종의 외곽선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서는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요, 뭔가를 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얇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을 그렸습니다. 어때요? 굵죠? 자, 이 일종의 외곽선, 이것을 제가 보통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물체는요, 지금 상태는 만드는 중입니다. 만드는 중. 아직까지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박스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요, 난 박스가 다 만들어진 것 같아 하시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트리플 클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컨트롤 A에서 선택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물체 하나만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그리게 되면은 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물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3D Max도 똑같지만요, 드래그로 선택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 2, 트리플 클릭이라는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클릭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메이크 그룹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라인 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요, 라인을 그냥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면은 메이크 그룹이 없죠? 제가 이게 계속 헷갈려요. 캐드도 하고 그 다음에 맥스도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선은 2개 이상의 경우에 그룹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물체를 만들면은 그룹을 만들어라. 어차피 그룹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살짝 열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룹을 만든다 해서 여러분한테 해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작업이 잘못되면은 물체가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그룹을 안 했어요. 익스플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룹에 만드는 EXPLOD, 익스플로드입니다. 만약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물체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질도, 재질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체가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룹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는 그룹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별거 아니긴 한데요, 뷰폴트의 문제를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뷰폴트. 제가 이제 3D Max의 경우는 이 뷰폴트가 4개, 여러 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4개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2개로 할 수도 있고 1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뷰폴트가 처음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작업하면 1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화면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스케치업에서 그리면 그냥 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그냥 나는 평면에 그린 것 같지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면이 아니라 난리가 났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우스 컨트롤이 생각보다 잘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뷰를 잘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스케치업은 가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방향성이 건축 인테리어에 좀 더 특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건물이나 인테리어가 곡선인 경우가 많은지. 안 많죠? 웬만하면은 다 직선일 겁니다. 맞죠? 제가 얘기 드린 건 이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뭔가 만들게 되면요. 이 아이소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바로 탑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에서 온 거죠. 우리가 평면도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Shift 휠을 꾹 눌러서 약간 이동해서 뭔가를 그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뷰폴트와 함께 원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게 좋다.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T를 이용해서요. 기준점을 뭔가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T도 간혹 보면은 이상한 지점에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이 점, 원점을 활용해서 물체를 새로 만드는 걸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탑뷰도 사용 많이 하지만요. 바로 이 프론트 뷰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골조 같은 거는 당연하게 평면도처럼 위에서 보고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들 문을 그린다 혹은 벽면 디자인한다 예를 들면 건축 인면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정면에서 보겠죠. 그럴 때는 프론트 뷰에서 만드는 게 낫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릴 때는 반드시 뷰폴트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다시 말하지만 아이소뷰로 막 그리다 보면은 뭐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물론 3차원을 만들 때는 아이소뷰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탑뷰와 프론트뷰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신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스케치업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그림 그린 게 이상하게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 트레이가 있죠. 포토샵도 그렇고요. 뭐 캐드도 그렇고 뭐 맥스도 그렇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패널이나 이 윈도우 계통 우리가 우측에 있는 패널 계통을 할 때는 나 다 공부해야 돼 하면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트레이를 보게 되면은 물론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태그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태그는 잘못 사용하면은 나중에 하면은 이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반드시 봐야 된다. 태그는 레이어 같은 개념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누릅니다.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그려봤자 어차피 나는 작업을 어디 하고 있냐면 언태그드 하고 있어요. 자, 언태그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태그 잘못 정했어요. 태그 잘못 정했죠. 변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위에 가서 어디 여기에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언태그 된 거를 일로 변경했어요. 와우, 변경했어요. 해서 얘를 숨기면은 어떻게 됐냐? 숨겨지네요. 맞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얘를 열어서 보면은 얘는 언태그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태그 2번이라고 제가 정해 놓겠습니다. 태그 2번 해놨죠. 2번. 얘는 1번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얘는 그룹된 게 1번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를 열어서 전부 선택해서 얘를 2번으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2번을 숨기면 숨겨져요. 자, 얘를 풀어가지고요. 1번을 숨겨보겠습니다. 1번 숨기면,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되겠죠. 1번 숨기면 또 숨겨져요. 2번도 숨겨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물체는
안쪽에 그룹되기 전에요. 그룹되기 전에 이 면들에 대한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된 후에 물체에 대한 레이어, 즉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태그를 잘 이렇게 와서 난 이거 사용 중이야 하고 만들지 않은 이상은 나중에 하면은 잘못되면은 우리가 2배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박스 한 개 정도는 그냥 뭐 이 태그 변경하고 다시 더블 클릭 열은 다음에 변경하면 되겠지만 물체가 1000개라 생각해 보세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레이어 할 때는요, 즉 태그를 할 때는 이 태그가 잘 되어 있는지와 이 연필 모양이 와 있는지를 보고 작업하셔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처음 선생님 제가 스케치업 초보를 해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럼 처음에는 태그 안 만들고 막 마음대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연습할 때는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태그를 사용해야 되고 태그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어떻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그를 잘 사용하면서 작업해야 되고 반드시 이 연필 모양 있죠? 이게 와 있는지 보시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파트는 태그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였죠. 네 번째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중요하다 생각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자, 이럴 때는 글자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단축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단축키가 걸려있는 것도 있고요, 안 걸려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단축키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설명. 단축키를 처음에 나는 마우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선생님 나중에 돼서 쓸게요 한대요. 나중에 되면 다 안 써져요. 그래서 반드시 단축키는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무조건 사용해야 될 단축키. 메인급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메인급 이동이라든지 뭐 푸시풀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세팅했으면 좋겠다 싶은 단축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의 경우는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물체 트리플릭해서 그룹을 하면 되는데, 그룹이 여러분들이 단축이 안 걸렸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트 익스플로드 해놓고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룹은 단축키를 거는 게 좋다. 물론 그룹도 그룹이지만은 그룹을 해제하는 것도 단축키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그룹은 하는 게 좋다. 적어드린 게 낫겠죠? 그룹은 단축키를 하는 게 낫다. 당연하게도 그룹 해제, 즉 분해도 익스플로드죠. 단축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단축키를 거느냐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은근히 정말 많이 사용하긴 한데요. 바로 컨트롤 시프트 I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걸려있으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I는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나 선택한 것의 선택 반전을 의미합니다. 선택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이걸 지우고 싶어요. 반대 걸 지우고 싶어요. 컨트롤 시프트 I 델리트. 이런 것처럼 지금은 안 되겠죠. 물체니까요. 맞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뭔가 그룹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물체를 이제 숨긴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 물체 외에 이 두 개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 싶어요. 트리플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만 있죠. 그러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I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단축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방금 이어서 제가 뭘 하대요? 하이드를 했죠. 하이드도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걸어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단축키를 뭐뭐 얘기해 드렸냐면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룹 얘기했죠. 그리고 하이드 숨기는 거. 그러면은 unhide도 해야 되겠죠. unhide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I, 즉 선택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신 게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익스텐션 옆에 윈도우라고 있죠.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를 눌러줍니다.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이걸 눌러주면은 숏컷. 자, 여러분들 발음은 이해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제가 뭐 했습니까? 그룹 얘기했죠. 필터에서 G, R, O 하면은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에디트 메이크 그룹이 되는데 사실 이게서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4개 나온 거 보시죠. GRO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이 선택을 좀 하고요. 다시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쇼코드가 GRO 하면은 나오는 게 조금 다릅니다. 맞죠? 나오는 게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에 있는 에디트 아이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아이템 메이크 그룹 해가지고 컨트롤 G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룹 해제는 언그룹이니까 UNG 언그룹은 익스플로드 EX 죄송합니다. XPL 하면 나오죠. 자, 이겁니다. 익스플로드. 저는 컨트롤 시프트 G로 해놨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원하신다 하신대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G 해서 걸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룹과 그룹의 반대를 할 수 있는 해제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하이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드. HIDE 하면은 나오는데요. 에디트 하이드. 저는 Alt H로 해놨습니다. Alt H. 역시나 똑같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Alt H 해주고요.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unhide는 unhide all 하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edit unhide all 해서 Alt Shift H로 해놨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단축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축키 몇 개 나왔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작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죠. 근데 내가 얘를 보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 휠로 일일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가려면 일일이 가야 되겠죠? 맞죠? 힘듭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단축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 이걸 다 맞추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맞춰져요. 보이시죠? 근데 얘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돼요? 맞춰지죠? 다시 전체 한번 보고 싶어. 다시 얘를 보고 싶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줌과 줌 익스텐드와 줌 셀렉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인데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줌은 기본적으로 얘가 돼 있습니다. 얘가. 생각외로 줌은 이걸 눌러서 하는 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쓸 거면 이거 여해가지고 영역 줌을 쓰지 이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 줌의 경우는요. 나중에 갔을 때 필드 오브라 해가지고 우리가 화각을 잡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 화각 잡을 때는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Z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요. 프리퍼런스 가서 샷컷 가가지고요. Z 쳐보면은 줌 익스텐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줌 익스텐드. 저는 이것을 Z로 맞춰놨습니다. 원래는 컨트롤 시프트 E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E가 좀 사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Z로 해놨고요. 방금 전에 어떤 물체와 맞추는 것을 저는 시프트 Z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고 반드시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적어드리겠습니다. 셀렉션. 셀은 뭐냐면은 선택된 물체입니다. 선택된 물체고요. 줌 그리고 익스텐드. 텐드는 전체를 맞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단축키 다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섯 번째인가요? 마지막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작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T를 이용해서 이렇게 뭘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뭐 선을 엄청 많이 그릴 거예요. 맞죠? 이렇게 뭐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실수로 그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우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워야 되는데 상당히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근히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 다음에 여기도 T를 해서요. 요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얍. 해놨죠? 얘네들 다 그룹 짓겠습니다. 그룹 지었죠? 그러면은 얘네들 지우려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지우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지우고 쟤도 더블 클릭해서 지워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에디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델리트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룹을 안 열어도 되고요. 안내선만 지워버립니다. 안내선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외로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단축키를 걸어둡니다. 프리퍼런스에서요. 샷컷 들어가서 어떻게 DELET 하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Alt D로 해놨습니다. 생각외로 정말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도 단축키를 걸어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치업은 정말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접근하셔야 되고 쉽게 이해해야 되고요. 루비 스크립트라는 게 정말 많을 겁니다. 루비 스크립트 많겠지만 근데 스케치업을 제가 가르쳐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거 뭐 어렵게 이해하면은 스케치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가볍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루비 스크립트에 대한 도움을 먼저 받기보다는 기존 인터페이스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루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7번째 럭키7으로 가야 되겠죠? 7번째는 뭐냐? 스케치업은 많이 꺼진다. 많이 꺼진다. 적어드릴게요. 얍. 많이 꺼진다. 세이브 필수. 물론 3D가 다 꺼지죠. 3D는 다 꺼진다. 세이브 필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수업 시간 첫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건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개발한 사람도 아닌데 꺼지는 거를 가지고 제가 뭐 샌드 리포트 보낸 데서 쟤네들이 잘 읽어줄 것도 아니고 맞죠? 꺼집니다. 그래서 세이브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더블 클릭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파일이 있다 칠게요. 이렇게 파일이 있다 쳤을 때 우리가 더블 클릭으로 뭔가 할 거 아니 맞죠? 더블 클릭으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파일을 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텍스트가 있어요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더블 클릭 열 거 아닙니까? 맞죠? 스케치업은 더블 클릭으로 열면은 잘 안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스케치업 자체가 켜진 상태에서 오픈을 해서 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선생님 오픈도 안 돼요. 오픈도 안 열립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맥스에서도 이 방법 좀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요. 파일이 안 켜질 때는 스케치업을 켜서 그냥 오픈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을 하지 말란 겁니다. 더블 클릭은 안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래도 안 된다 하면은 임포트를 해보세요. 임포트를 하면은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맥스 때도 이 방법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CAD도 DWG가 안 되면 DXF라든지 이런 파일로 변환하면은 열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다. 그래도 안 켜진다 하면은 상위 버전에서 켜보는 게 좋습니다. 상위 버전에서 여러분들 파일 열면은 열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아니면 좋은 컴퓨터 갖고 와야 되겠죠. 좋은 컴퓨터는 여러분들 비슷비슷한 컴퓨터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걸 갖고 와야 돼요. 보통은 이래저래 안 켜지는 경우는 파일이 안 켜지는 거는 파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파일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클 경우, 즉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될 경우.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램을 좀 증가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램이 8기가야 안 열리죠. 그러면 32기가로 한 다음에 열면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오늘 사실 제가 모델링적으로 뭘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스케치업을 여러분 시작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지, 조심이라 해야 되나, 좀 알아둬야 될 거 몇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스케치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요거를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뭔가 팁을 가르쳐 준다 라는 느낌보다는 스케치업 하실 때 이거 좀 알고 하시면 좋아요 정도인데, 글쎄요, 제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한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